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 번호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이 함께 되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댓글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종목 상담도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보시면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이네요. 216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160포인트대 회복을 했고요. 어느새 2160포인트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2시 이후에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 지금 머리 들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2152 저점 찍고 2150포인트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2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특히나 금융 투자 쪽의 매도 물량이 32억 원까지 줄어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126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개인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네요. 1790억 원.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금 744, 역시나 코스닥도 낙폭 줄였습니다. 0.9%대의 하락이었는데 전 시간대 지금 현재 0.5%대까지 줄였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거래소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쭉 빠진 이후에 횡보세를 보이다가 지금 2시 이후부터 낙폭 줄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여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줄었습니다. 132억 원까지 외국인 매도 물량 줄였고요. 기관 1140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아직까지는 모두 매도 포지션입니다. 개인이 강하게 매수 여전히 들어옵니다. 1460억 원 매수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죠. 1130원 20전대에 거래가 되면서 여전히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 소폭이지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낙폭을 조금씩 지금 2시께부터 줄이고 있는데요.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상반된 보도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얼어붙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되는데 4월 말까지 협상 타결이 이제 양국의 목표라고도 보도하면서 반면에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이제 일부 사안을 철회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지적 재산권 관련된 일부 약속을 철회해서 이제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으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이제 1% 코스피에서는 1% 이상의 낙폭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2시 이후 지나면서 다소 그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자로 이제 지수 하락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던졌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다소 개인들이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세 업종은 따로 없고 이제 약세 업종에서는 전기가스업, 의료 정밀업, 비금속 광물업 쪽이 보이고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가스업에서 강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업에서는 이제 통신업이 좀 매도 우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이슈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세 업종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출판, 매체, 독재업, 오락 문화업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고 강세 업종에서는 정보기기, 반도체, 이제 통신장비업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통신 서비스나 이쪽이 좀 강하게 보이고 있고
강한 매수 우위, 그리고 종이 목재에서는 다소 매도 우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큰 기대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소 좀 어느 정도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연방준비제도라든지 POMC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비도기파적 금리 동결에 나아가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산 매각 종료 시점에 대한 코멘트가 아무래도 주요 관점인데요. 후반 이제 장 보시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을 좀 지나면서 이익 모멘텀이 강화 지속될 수 있는 업종을 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나 이제 기관 수급 여력에 의존해 있는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모멘텀이 좀 더 민감한 이렇게 작은 흐름을 좀 함께 고려한다면 업종 선택에 좀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유나 비철, 이제 조선 화장품, 의류 소프트 이쪽으로 좀 더 오후장 이제 관심 종목과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지수가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 있는 좋은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 아무래도 네오팜 쪽 좀 더 아무래도 올 상반기 실적을 좀 더 가시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는 네오팜 추천드립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마 코스메틱으로 환경 문제가 최근에 부각되면서 최근에 뭐 위닉스라든지 아니면 크린앤사이언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와 더불어서 화장품 쪽에서도 네오팜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오팜이 작년 4분기 실적이 50억 이상이 넘었고, 리얼 베어리아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도 이미 들어갔고, 중국에서도 대형 유통 기업에 입점을 하면서 올해의 성장세는 작년 이상일 것이라는 기대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의 구조적 성장 계획을 진입한 만큼 국내는 이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 그리고 해외 진출이 좀 더 가셔야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네오팜 좀 더 중심적으로 보시고, 특히나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탄탄한 이 기업 가치를 찾으면서 그 다음 이제 해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이제 화장품 중국발 이런 사드 영향을 받았던 화장품과는 다르게 질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화장품주 가운데 네오팜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신 소장님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오늘 8.96%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사입니다. 자, 이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동 위성통신 서비스의 이해. 자, 이동통신 서비스 중에 위성통신 서비스 중에 이동하는 거.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거기서도 이제 이동통신을 써야겠죠? 휴대폰을 쓰고 PC를 쓰고 이럴 테니까요. 그 우주 밖으로 이제 지구 건너서 계속 날고 있잖아요, 위성이. 그래서 우리가 그 축구 중계 보면은 가끔 위성이 고르지 못하다가 사과하는 멘트 나오죠. 그러면서 위성 표시 밑에 나오잖아요. 위성 방송으로 쏘는 건데, 그걸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비행기는 이동하고 있고, 배도 이동하고, 땅에서 육지에서는 뭔가요? 자동차가 이동하고, 혹은 방송국 그 옥상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위성 통신인데, 이 중에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죠? 인텔리안테크는 그러니까 해상 위성 통신 안테나. VSAT 이쪽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고 밑에 보면 모든 선박에 다 이동 위성 통신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낚시배도 하고요, 크루즈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뭐 요트 같은 거, 에너지선, 그리고 군함까지. 자, 이런 거에서 이동 통신이 다 이제 필요를 하기 때문에 VSAT라고 불리는 이거를 만듭니다. 여기 요렇게 인텔리안테크 마크가 붙은 요 모델이 이 인텔리안테크에서 주로 만드는 겁니다.
다 이렇게 생겼죠. 다 인텔리안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그 육지에서도 쓰이고요, 해상에서도 쓰이고, 주로 해상에서 쓰이지만 해상용 위성통신이 77%, 해상용 위성방송이 9% 정도로 되어 있고, 주요 고객사로 노르웨이와 영국의 주요 그 고객사를 다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특이한 기업이죠. 2016년 10월 달에 그 상장이 되었고요. 지금 그 해상 위성통신, 이 기업은 아마 이 기업 혼자 상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어서 예전보다 투자처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었는데 이제 처음 소개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도 이제 소개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상장했을 당시 16년도 10월달 가격 두 번에 2만 원대의 그 찍었던 그 고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를 다시 두들기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를 또 돌파하면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금 언론에 다 나오겠죠. 신고가 돌파니 상장 후에 처음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썼다. 자, 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 이 지금 강세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강세다.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 미세먼지 관련주 또 강세죠.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초반에보다는 지금 좀 상승폭이 줄었나요? 그 상승률 상위에서 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없어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가 그때 분명히 제가 먼지가 태풍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수소차 테마, 남북경협 테마를 그 봤던 분이라면 똑같은 구조, 어떤 테마가 형성돼도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대장주가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후발주로 확산되는 과정, 그 다음에 후발주로 확산된 다음에 대장주가 다시 한 두세 번 가잖아요. 그거를 알았다면은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지금 3만 원을 딱 찍었나요? 3만 원이라는 마지수세를 딱 찍고 내려왔는데, 그쵸? 맛만 보고 내려왔어요. 지금 한라산 정상이 있었다면 한라산 정상만 살짝 밟고 지금 잠깐 내려왔어요. 가서 물을 마시려면 더 완전히 밟아야죠. 그리고 지금 처음에 간 것들이 뭔가요? 위닉스, 하츠 이런 것들이 갖고 지금 대장주가, 그러니까 뭐 맨날 그 해파리니 말미잘이니 얘기했는데 그게 돌아올 때 또 1등주가 뒤바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위닉스랑 크린앤사이언스는 처음부터 1등이었어요. 지금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지금 둘 다 지금 3만 원대 벽을 지금 앞두고 전진하고 있는데 너무나 강하죠. 지금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역사적인 신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만들어낸 테마. 이거는 이게 사실 옛날에는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위닉스가 공기청정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계절 가전으로서 틈새 전략으로 나갔지.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무슨 방독면, 오늘 무슨 민방위 훈련하던데 무슨 방독면 쓰고 뭐 이런 훈련을 할 정도로, 그런 훈련처럼 무슨 방독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 쓰고 다닐 정도로 심각해질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시대가 만들어냈어요. 이 위닉스의 대장 등극을 시대가 만들어줬어요. 위닉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자기네가 미세먼지를 공략하려고 공기청정기를 생각해낸 건 아닌데, LG전자나 삼성전자 틈바구니 사이에서 제습기라는 시장을 뚫어냈고 그거를 발판으로 공기청정기를 얹혔는데 갑자기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난 거죠. 시대가.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되니 위닉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의 기운이 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계절 가전으로서의 한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가 계절 가전으로 이제 불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만상온이 우리나라의 겨울철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겨울철에 견딜 수 있었죠.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름철에는 일주일 내내 덥지. 근데 겨울철에 왜 견딜 수 있냐? 우리나라는 3일 춥고 4일 따뜻한 사만상온 현상.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3만3이라고.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예요. 그럼 언제 나가요? 겨울철에 나갈 수가 없어 도대체.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인데 어떻게 살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닉스 공기청정기 사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위닉스 공기청정기가 필수 과전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지금 대장주로 이 테마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에 다 갔다 왔죠.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이온, SK 가스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죠. 그냥 똑같은 거 다 똑같아요. 항상 이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앞으로 생기더라도 꼭 이걸 명심하고 구조를 이용해 먹으면 돼요. 풍국주정이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수소가 먼저 뜬 다음에 수소 제어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유니크 같은 게 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JNK 히터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풍국주정에 또 날아갔죠.
풍국주전이 그걸 두세 번 반복하고 나니까 시세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위닉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위닉스, 하츠,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게 시세를 두세 번 반복하고 그 사이에 LPG 뭐 이원, 뭐 SK가스까지 갔다가 다시 수면 그 면적은 다시 줄어들면서 위닉스로 또 와요. 얘네가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또 이제 미세먼지 테마의 큰 시세가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 그거의 한 중간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미세먼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닉스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SPG는 위닉스랑 지금 같은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움직이는 게 대장주를 얘기해 드리려고 오래 걸렸는데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이 대장주를 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SPG를 보려면. 크린앤사이언스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위닉스가 공기청정기를 팔아요. 그러니까 위닉스 같은 회사들이 발뮤다 뭐 그런 거 외국 회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크린앤사이언스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필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갈아줘야지만 뭐 계속해서 그 수명이 유지가 되고 그냥 놔두면 그 도움이 안 돼요. 미세먼지를 아까 4만3이라고 해서 밖에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좋은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둬야 되는데 공기청정기 필터를 안 갈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유독한 게 지금 돼요. 위독해져요. 그래서 그걸 갈아야 되기 때문에 크린앤사이언스가 움직이는 거고 그럼 거기서 연관해서 SPG는 뭐 하냐? 공기청정기와 건조기형 교류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다 연관된 회사예요. SPG까지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산다고 했을 때 지금 SPG도 12.58% 오르죠. 지금 세 개의 연봉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 쌍둥이처럼 닮았는지. 그쵸? 3쌍둥이처럼 닮아 있잖아요.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SPG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며 지금 전부 다 예전에 그 기록했던 고점들 다 뚫어내고 있는 모습들 전부 유사하죠. 이게 공기청정기 한 덩어리를 같이 구매를 하실 때 이 세 가지 종목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 그 값을 벌고도 남아요. 지금 SPG는 공기청정기 건조기용 교류 모터 생산,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는 공기청정기 필터,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완제품. 자, 이렇게 완성된 제품 하나 사실 때 부품과 필터 종목까지 다 사면 공기청정기 필수과전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사야 되나 했을 때 뭐 2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G도 그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8,3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위지익 스튜디오입니다. 이것도 위지익 스튜디오도 지금 굉장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 뒤로 계속 계단식 상승해서 또 역사적 신고가 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위지익 스튜디오도 여기서 내놓은 자료를 볼까요? 위지익 스튜디오 계속 발음이 어려운데 이거 영어라 그래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거 해서 WYSIWYG 해서 위기예요. 위지익 스튜디오. 여기에서 이제 기술이 VFX잖아요. VFX가 지금 뭐 이 기술로 지금 사실 비주얼 이펙트죠. 그래서 CG는 다들 아실 거고 CD 비주얼 이펙트 요 기술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제작되는 곳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협력사들이 나와요. 지금 할리우드 메이저 VFX사 TAU 필름과 기술 제휴를 했다고 했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와 공식 협력사 지정되었다고 했죠. 여기 보도자료 자기네 그 홍보자료에도 다 써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공식 협력사이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 공략의 안정적인 수주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VFX사 그 비주얼 그 이펙트 이 회사와 지금 여기 사람이 나와 있네요. 이 CEO 대표가 나와 있고 마침 명함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메이저 영화 한 편 공동 제작 중, 중국 블록버스터 영화 2편 공동 제작 중이라고 나왔어요. 2017년도 4월 달에 MOU를 체결했네요. 그리고 그 지금 월트 디즈니사와 그 지금 공식 협력사가 된 거는 2018년 05월. 글씨가 너무 조그마죠? 18년도 5월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그래서 스크린 X가 CGV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지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CGV랑 그때 그 계약했던 소식도 알려드렸습니다. CGV에서 이제 VFX관을 넓힐 때 스크린 X관을 넓히면 이 지금 위지익 스튜디오가 VFX 기술을 이용해서 스크린 X에 구현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CGV가 잘 나가면 얘네도 잘 나간다. 그리고 지금 월트 디즈니가 지금 미국 시간이 아니지만 월트 디즈니가 이 세계의 뭐 모든 거를 다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를 만들면 다 월트 디즈니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위지익 스튜디오는 여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OTT, 오버 더 탑.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죠. 지금 넷플릭스가 뭐 완전히 다 흔들었잖아요. 기존 구도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뭐 플랫폼 사업 뛰어든다고 하고 있고 이 OTT 플랫폼 투자가 확대되는 거 킹덤 이후에 넷플릭스가 분명히 지금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VFX 기술을 이용한, 왜냐면 지금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보고 싶은 인구가 많이 있거든요. 좀 더 생동감 있게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안 그래도 아까 또 4만3연성과 연결을 하면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영화관은 파리가 날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서 봐야 되는데 집에서 영화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VFX 기술을 이용해서. 그게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플랫폼을 만들면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려면 위직 스튜디오의 VFX 기술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지금 파이가 늘어난다. 아까 전에 위닉스라던가 SPG나 이런 공기청정기 관련 제품이 뜨는 게 자기네도 의도치 않은 시장이 더 커져버린 게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서 이런 사회가 진행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넷플릭스니 아마존이 갑자기 OTT 플랫폼 이런 게 커지면서 기존 시장의 구도를 흔들어 버리다 보니까 컨텐츠가 중요해졌고 그 컨텐츠를 더 화려하게 만들려다 보니 VF 기술을 가지는 회사가 필요한 거고, 마침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가 있다. 얘네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여기도 지금 사실 다른 데는 막 파이가 죽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파이가 커지는 시장, 블루오션이 터지니까 위직 스튜디오는 신이 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위직 스튜디오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또 15,000원 선이라는 15,000원 선을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작업을 5일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2019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다 15,000원에 막혔었잖아요. 그때 아마 갭 상승된 부분 뭐 얘기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쵸? 그려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려져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5일 동안 여기를 또 다지고 있어요. 이러면 15,000원이 또 다져지면서 15,000원이 다시 새로운 0 시작점이 된다. 그럼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자, 호텔 신라,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뭐죠? 파라다이스. 우리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도 아모레퍼시픽. 그때 그때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 언제 살 거냐? 1월 때 사야지. 호텔 신라 7만 원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요. 중국 사드보복 이런 거 결국에는 초장기적으로 보면 단기 노이즈다. 중국이 언제까지 문을 달 겁니까? 그렇게 막았어도 따이꿍이라고 불리는 보따리 상들 와가지고 지금 후랑 설화수 쓸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결국에 보세요. 다 하나둘씩 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시트립이 다시 단체 관광 상품 내놨고, 한국 단체 관광 상품 내놨고, 중국 초등학생들 다시 단체로 수학여행 오고, 지금 지금 그 항공회의, 그 뭐 정부끼리도 회의를 하지만 항공국끼리도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중국이 늘려줬어요, 노선을. 놀러 오라고, 자기네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국제선 여객수 중에서 지방공항, 김해, 제주, 무안, 대구, 청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제주항공이 12.6위로 우리나라 LCC 중에 제일 높아요. 지방공항을 그때 엄청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명분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제주항공이 엄청 늘려놨거든요. 이런 게 2014년 12.6이었던 게 지난해 21.5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번에 한국에 더 준다고 한 게 지금 그 인천 베이징 노선, 이게 주 31회에서 주 45회로 14회 늘어나게 되었고, 인천 상하이, 뭐 인천 NG, 선전, 선양, 그리고 부산 상하이, 이게 주 7회씩 늘어나는데, 이게 제주항공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제주항공을 포함해서 LCC가 자기네가 뭐 이렇게 그동안 했던 트랙 레코드죠. 이른바 뭐 펀드 투자자문회사로 따지면은 수익률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뭐 이런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받은 노후 자금들을 어떤 운용사에 맡긴다 했을 때 운용사 보고 수익률 실적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 경력하고. 그거 봐서 잘 운용했으면 맡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제주항공도 갖고 와라. 그러면 이 중국 노선을 분배해 주겠다. 근데 제일 유리한 건 누군가? 제주항공이죠. 그동안 제주항공 LCC를 다 그 리딩을 했고 지금까지 실적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까 말한 그 노선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새롭게 하늘길을 열어줬는데 그거가 LCC에 분배가 되는데 제주항공이 제일 유리하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에디오피아 사고 났죠. 근데 사고 난 거 그거 이스타가 지금 도입하려고 2개 하고 있었는데 이 제주항공은 그거 없고 B737 NG 기종 6대 추가 도입 예정이에요. 지금 다른 그 회사들은 아마 에어버스사로 지금 그거 보잉사랑 에어버스사가 양분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보잉과 프랑스의 에어버스인데 보잉사의 그 기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에어버스사로 지금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주항공은 다른 기종이에요. 그래서 6대 추가 도입할 정도로 지금 모자라요. 이 추가 도입을 해서 아마 한중 항공회담 결과에 따른 이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 노선을 그동안 뚫어놨던 거,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기가 풀리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나와요.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 거죠. 제주항공 새로운 모멘텀이 또 생겼네요.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고 일본의 노선에 치중했던 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4만 원 다시 시작하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9,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츠입니다. 자, 하츠가 처음에 움직였다가 위닉스랑 지금 크린앤사이언스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줬는데, 자, 하츠는 지금 국내 레인지 후드 부문 1위, 환기 시스템 부문 2위 때 얘기했던 거고, 뮤렌이라고 불리는 주방 공기질 유지에 특화된 주방 공기청정기. 이래서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 있는 식탁 위에 설치하는 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전고점이 많다는 기술적인 부담도 있었고, 밑에서 출발해서 그런 부담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두 번째, 약간 세컨드에 여기서 공기청정기 안에서 세컨드예요. 아까 말한 게 공기청정기가 원래 세컨드 가전이었는데 필수 가전으로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공기청정기 안에서 또 나누면 세컨드예요. 왜냐하면 위닉스라던가 뭐 발뮤다에서 만드는 그냥 거실에 내놓는 공기청정기 한 대 미리 사겠죠. 일단 지금 안 사던 사람들도 한 대 샀어요. 그럼 이제 여력이 또 생기면 어떻게 사겠어요? 이제는 주방과 거실 사이 경계에 설치하는 주방 전용 공기청정기를 또 사겠죠. 이게 약간 세컨드기 때문에 덜 가는 거예요. 더 늦게 가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츠는 전고점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리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두세 번 더 움직여야 시세가 끝난다고 했죠. 풍국주정이 200~300% 가고 나서야 끝나고, 그 시세가 가는 한도 내에서는 JNK 히터 같은 후발주에도 기회가 주어져요. 지금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가 3만 원을 돌파하고 막 이렇게 초강세를 띄고 더 가게 되면 이원 SK가스 같은 최후발주에도 기회가 와요. 태경화학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공기청정에 관련된 것 중에 세컨드, 하츠한테도 또 기회가 와요. 그거는 대장주가 얼마나 가주냐에 따라 틀린 건데, 지금 위닉스나 크린앤사이언스가 워낙 강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파리가 아직도 헤엄을 더 쳐야지 끝난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츠에게도 기회가 곧 온다. 그래서 이거를 후발주로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부터 하츠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AVCN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공사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역시 화장품 사업입니다. 공사는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에 따른 매출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직영점에서의 판매 비중이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수출 비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2004년 호주 시드니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40개국, 무려 3,400개에 달하는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내 상위 화장품 업계에 속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를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돌린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190억 원 수준으로 적자 전환되었고, 판관비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죠. 여행, 숙박, 화장품 관련 종목의 흐름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동사 또한 해당 섹터의 회복했다는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고, 주가 수준을 한번 보게 될 경우 지난 11월 13일 7,99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불과 4개월 만에 1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매우 단기간에 주가가 2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섹터의 회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올해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부터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 이를 기저효과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매우 저점 구간에서 동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수급 쪽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주된 수급 주체입니다.
3월 7일 이후 3월 14일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한 장중 최대 4% 정도나 하락을 했지만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에서 현재 1%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동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광고 취급액은 제일기획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고 현대차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는 지난 10월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왔고 현재까지 저점 대비 45% 수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지난 10월 충격을 모두 만회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가시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탄탄한 자금력과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최대 고객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가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기업의 주가 반등도 소폭 이어지기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점, 그것이 결국에는 동사의 기업 가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는 펠리세이드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소나타, 3분기에는 제네시스, 4분기에는 기아차의 소울가스, K5 등에 대한 광고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M&A를 통한 추가 성장과 매출 또한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광고 매출도 더욱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26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광고 수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 배당 성향은 올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에 한편으로 동사에 대한 접근을 장기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사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기준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매우 뚜렷하고요. 3월 8일 이후에는 연기금의 매수세도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9만 원을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리아 오토글래스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안전 유리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완성차와 러시아, 미국 등 해외 자동차 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차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증가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인 540억 원, 당기순이익 또한 처음으로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기에 실적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동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동사의 재무 구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동사의 경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5% 수준을 지난 몇 년간 유지할 만큼 자본 효율성이 높습니다. ROA, 총자산 이익률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동사가 자기 자본과 부채를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됩니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이익률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최대 17.6%에 달할 만큼 생산과 판매를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영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죠. 하지만 동사가 가진 자본 구조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올해 전망치대로만 나온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만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29일 큰 폭의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주요 지지 저항선마저 모두 다 뚫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두 투자 주체의 매수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만큼 동사를 지금 시점에서 편입해도 결코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8,000원으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1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LCC 항공사입니다. 제주항공을 주요 경쟁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항공업종은 공항 인프라에 대한 개선 없이 항공기 도입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과도기에 놓여있죠. 국내 최대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제4활주로로 완공되는 시기가 2023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김포공항에 대한 국제선 노선 취향 증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항공업 전반적인 파이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CC 항공사의 경우 철저하게 소비자 우선주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동사의 경우 합리적인 경영 활동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도 기록을 할 만큼 실적은 올해 더욱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에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3월 7일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옵니다. 주가 또한 현재 강한 저항선인 241선 위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이는 지금 시점이 매수 타이밍으로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을 27,500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정수기와 비대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환경가전기업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 가치 극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역시 미세먼지가 되겠죠. 미세먼지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동사의 경우 3월 공기청정기 판매가 전년 대비 260%나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그렇고 남아있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더욱 늘겠죠. 그리고 국제가정용품 박람회에서 비대 제품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됨에 따라 동사의 주가는 지금처럼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렌탈 판매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렌탈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필수제 성격을 보인 점이 장기적으로는 동사의 주가 상승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우상향 흐름도 매우 뚜렷합니다. 단순하게 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점에서 잡게 되더라도 저는 무리 없이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11만원, 손절 가격은 8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웨이까지 5종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요. 이번 주 종목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BP도 신 소장님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BP도 네. 어땠습니까? 저 마파도가 생각나죠? 예. 네, 죄송합니다. BP도. BP도는 조금 아쉽게 좀 빠졌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 중에 뭐 대박이 나오겠죠. 물론 너무 많나요? 어쨌든 자기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게 좋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신약 개발이든 뭐 바이오 벤처 회사로서 어떤 그 개발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국적 제약사나 거대 바이오 회사의 제약사 회사의 눈에 띄면 엄청난 금액의 기술 수출 뉴스가 나올 거예요. 다 뭐 항암이라던가 뭐 아토피 치료제 무슨 결핵 그런 어쨌든 굉장히 질병들 이겨내기 힘든 질병들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BP도, 유틸렉스, 셀리버리, 큐리언트, 케어랩스. 자, 다 이 스타일이 종목명에서부터 약간 요즘 스타일인 게 요즘은 다 이런 영문이에요. 옛날 거 보세요. 뭐 방림, 동일방직, 무슨 고려아연 다 이러잖아요. 이름이. 오래된 기업들이나 굴뚝주들은. 바이오 종목 다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 신규 상장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물론 셀리버리가 지금 계속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유틸렉스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상장했는데 얼마 안 된 그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에요. 다. 근데 요즘 이런 게 대세예요. 지금. 셀트리온,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대표되는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지금 바이오주들은 약간 어떤 개별적인 악재라던가 바이오주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 우리가 뭐 눈높이의 문제들 이런 게 제기가 되면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상장된 그 이런 신규 바이오주들, 작은 바이오주들은 엄청나게 강세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트렌드예요, 바이오주에.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는 꼭 그 잡으셔야 되는 게 오늘도 뭐 많잖아요. 케어랩스 11.76% 오르고 있고요. 지금 뭐 그 셀리버리는 또 신고가고 지금 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 바이오주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뜨기 시작하거나 셀리버리 지금 이미 날아간 종목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선상에서 BP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고점 뚫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아마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BP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신규로 볼만한 뭐 단기 접근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위직 스튜디오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직 스튜디오 발음할 때마다 어렵네요. 위기라고 지어가지고 위직 스튜디오 지금 2019년 3월 1일 가격으로 16,400원 뚫었는데 지금 보시면 매달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4달째 됐는데 신규 상장한 지 매달 지금 공둥이가 올라오고 있죠.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일단 공모가는 그렇게 거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시장이 증명해줬고 그렇죠? 공모 경쟁률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데뷔할 때 계약금도 많이 받았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도 지금 들어와서 지금 계속 무슨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신기록을. 위직 스튜디오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앞으로 VFX 기술이 활용될 바다가 지금 너무나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CGV의 그 스크린X과는 독점이고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 뭐 그리고 다른 그 대기업들도 지금 다 그거 OTT 서비스 하려고 지금 기존 판도 깨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와서 컨텐츠 누가 확보하냐 그거 경쟁이라 기술력 있는 애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술력 좋은 스튜디오 가서 보기 좋고 느끼기 좋은 컨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위직 스튜디오는 할 일이 많아져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기 추천주로 지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지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은 지난 시간에 코웨이 단기 추천해봤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코웨이를 추천해 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시고요. 비록 단기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드렸지만 여전히 목표 가격은 11만 원 동일합니다. 그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웨이 아직까지는 뭐 보합권 수준인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AVCNC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우선은 동사에 대한 모든 설명은 아까 이야기해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4.7%나 하락을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0.94% 이제 1% 하락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고점이 2월 21일에 기록한 16,250원입니다. 저는 이 가격을 이번 주 안에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매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는 오늘 AVCNC를 추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여전히 21,0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VCNC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 바로 살펴봅니다.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오늘 뭐 개별 바이오 벤처에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들 강하고 미세먼지 테마주 강하고 오랫동안 2달 반 쉬었던 수소차 테마 또 다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의류 섹터가 초강세. 휠라코리아 7.49%, FNF가 2.06%,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까 전에 32만 원인가 갔었죠?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3.30%. 자, 이거 다 의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물론 화장품의 그 성장세로 갔지만
지금 초강세입니다. 이 섹터도 정말 강해요. 휠라코리아는 거의 뭐 이거 이런 시가총에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얼마가 올랐나 이거. 2018년도에 1월 달에 16,000원으로 시작했는데 7만 원이에요 지금. 그쵸?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휠라코리아 이거 지금 중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 휠라가 지금 그 나이키보다 뭐 뒤진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잘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 다 좋은데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 오늘 의류 섹터의 그 어떤 대장으로서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함께 그 어깨 동무를 하고 가고 있는 종목이라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은 SK하이닉스입니다. 전일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우려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출발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3.38% 상승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악재가 이미 터졌죠. 기존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확실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크게 나올 만한 리스크가 없고 크게 나올 만한 악재가 없다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현 구간이 단기적으로 분명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살아나게 되면 삼성전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20%나 차지하는 두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속했던,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매우 연동이 높은 SK하이닉스가 오늘의 특징주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3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시는 순간 3.38%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짧게 두 종목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8331번님의 휴니드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260원의 비중이 45%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 소장님? 일단 가져가시죠. 네. 자, 휴니드는 지금 뭐 다시 비핵화 중단 뭐 가능성하고 뭐 지금 약간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래서 그때 오르는 거고, 남북경협은 반대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그 불안하다 하시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개성공단, 금강산 관련주 하나 들고 있고 방위산업 관련주 하나 들고 있으면 전쟁 난다 그러면 휴니드 오르고, 전쟁 안 난다 평화 온다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주 오르고 그러겠죠? 물론 전체적인 수익은 쌤쌤이겠죠. 근데 그냥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단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그 무기를 준비합니까? 무기를 준비하는 건 전쟁을 예방하려고 준비하는 거라 우리나라 국력을 키워야 돼요, 결국. 휴니드 방위산업은 계속 클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주주 현황에 2대 주주가 보잉 컴퍼니 있네요? 바로 그 보잉사입니다. 미국의 보잉사. 미국의 보잉사가 왜 한국의 이런 회사, 우리 그 주주들이 잘 모르는, 주주들이 아니라 일반 투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11.69%를 지분을 가져갔을까요? 보잉사가. 괜히 보잉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비행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기 그냥 한 대 팔아가지고 이거 샀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기술력을 인정을 했고 협력사기 때문에 지분을 가져간 거예요. 2007년부터 12년째 들고 있잖아요. 지분 11.69를. 그럼 기술력은 보잉사가 인정을 했다는 거고, 보잉사는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보잉사 아니면 프랑스 에어버스 살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완제품을 못 만들어요. 먼 미래 얘기죠. 근데 어쨌든 휴니드는 보잉사가 지금 지분을 갖고 2대 주주고 그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계속 커간다고 하면 결국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는 방위산업 커가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좀 단기적인 부분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삐걱거리는 얘기 나오고 지금 회담 결렬 이후에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올 거예요. 그때 급등할 때 한번 시세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지수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0.6포인트 남았습니다. 2177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7부터 출발을 해서 쭉 빠져내려와서 2152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장이 좋지가 못했는데 2시 30분, 20분께부터 조금씩 우상향하더니 거의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기관이 96억 원 순매수인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을 줄이고 있었는데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67억 원 기관의 매수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잡혀 있고요. 연기금에서도 159억 원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107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119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오늘 좀 힘들어 보이던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0.57% 올라갔는데 SK하이닉스가 7만 원 돌파합니다. 3%가 넘게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LG화학이 1.62%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포스코, 네이버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생활건강은 소폭씩 오름세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49.67 코스닥은 지금 상승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0.1% 강보합권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749로 출발해서 741까지 빠졌던 시장이 비슷합니다. 지금 모양은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데칼코마니 수준인데 2시 30분 이후부터 지금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현재 보합권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24억 원 그리고 개인도 1354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은 1146억 원 매도입니다. 기관은 여전히 전 주체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 쪽과는 지금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전환됐고요. 신라젠이 상승폭을 2% 가까이 키웠습니다. 바이오로는 역시 1.5%대까지 올라왔고요. 하지만 CJ E&M과 포스코 캠텍은 여전히 1% 안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HLB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요. 메디톡스 2.67%,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37,000원대까지 밀렸고요. 펄어비스도 1.56% 밀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르는 종목들만 더 크게 오르고 내리던 종목들은 낙폭이 소폭 회복되는 정도로 끝나는 지금 수준입니다. 특히나 엔터주들, 게임 업종들 오늘 지금 지수의 흐름이 지금 올라와도 큰 폭의 변동이 없어 보이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일부가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간의 변동폭이 그래도 꽤 있었고요. 장 후반에 보합권 위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신 소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뭐 장은 출렁여서 그 뭐 업종별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개별주가 굉장히 순환매가 빨리 돌고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장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오랫동안 쉬었던 수소 테마가 다시 지금 이제 오랜만에 그 올라갔다 급등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전고점을 예전에 넘어섰잖아요, 이미. 그 이제 전고점 근처에 오니까 다 반등했어요. 지금 풍국주정 4.28% 올랐고요. JNK 히터 4.48% 올랐고요. S퓨얼셀 연료전지회사 3.54% 올랐고, 지금 SPG 미세먼지 관련주로 14.03 미세먼지 관련주로 넘으면 지금 그 위닉스 3.83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유니크 아까 말했나요? 3.80%. 근데 다 보면은 그 수소 테마가 지금 갔다가 2달 반 정도 쉬었는데 전부 그 전에 뚫었던 전고점 부분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친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또 뭐 절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 휠라코리아 이런 의류주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수소 테마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지금 지지점에 왔다. 그래서 다 오르고 미세먼지 테마주는 한창 강세 중이고 의류주는 지금 또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장의 지수에서 나타나는 그 이거는 거의 뭐 약보와 강보와 거의 0점 소수점대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뭐 이제 저점의 그 다가선 뭐 이런 테마주들 그리고 올라가는 테마주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먹잇감이 굉장히 많은 장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거리가 조금 나왔던 날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 자체만 보게 되면은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되겠죠. FN 가이드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지수 자체도 결국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0.02%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후에는 아마 이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 거래일 어제였죠. 미증시에 있었던 이슈거리가 될 만한 부분.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서 결코 한 번에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많아지겠죠. 결국에 지금부터 무역 분쟁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국내 증시는 저는 오늘과 같은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인데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오늘 장 초반 대략 11시 반까지 외국인이 무려 5천억 원 수준까지 던졌습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0억, 약 4,500억 원 정도를 불과 한 3시간 만에, 한 4시간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를 저도 파생상품 거래를 한 6년, 7년 했는데 이렇게까지 수급이 급변하는 경우를 사실상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다면 옵션 만기 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그 주에 옵션의 가격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특히 어느 정도 매수세로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국내 증시가 그만큼 현재 힘이 강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조정이 잘 나왔습니다. 해외 증시에서의 흐름이 좋아서 내일 시가가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기준 225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정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 현재 흐름이 좋은 대다수 종목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눈에 들어온 오늘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골드스타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02% 소폭 내렸네요. 2177.10포인트에 마감했는데 힘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결국에 상승 마감을 해냈습니다. 0.11% 올라가면서 749.76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전 내렸습니다. 1130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왔죠. 국내 시장은 오늘 오전에 9시 30분인가요? 한 24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2150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었죠. 근데 시장의 수급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이요. 현물을 쌍끌이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기관은 매수로 전환을 했죠. 또 외국인이 선물을 거의 5천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요. 4,500억 정도를 매수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적으로는 매도지만 어쨌든 시장을 상당히 좀 흔들어주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코스피하고 거래소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양상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쌍끌이 매도였는데요.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수를 해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연기금 들어오는지 봐라. 연기금이 오늘 매도였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거의 5천억 넘게 매도하다가 사들이니까 올라가죠.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역시 현물에서는 기관이 사야 되는데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꼭 참여가 돼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와야만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개인은요.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 풋 전부 매수합니다. 올 매수하는 상황까지 나왔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개인들의 올 매수가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 국내 시장 코스피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양운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60일선의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요 올라와도 다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멘텀이 되는데요.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양운 안에 들어갔다가요 나오는 양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양운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고요. 이걸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 역시 코스피는 약간 더 강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60일선 지지하고 올라와서 양운 상단선에서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종 두 종목을 분명히 따라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두 종목의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요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0.75% 정도 상승을 했다가요 밀렸어요. 밀릴 이유는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는데 이 무역 협상에 난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양보해야 될 것을 자꾸 뒤로 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약간 불투명하게 만든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한 1주, 거의 2주 정도를 중국 무역 협상하고 전혀 관련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표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뭐 FOMC 기대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줬는데 어제는 중국이 이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든 협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여전히 불안한 양상은 띄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협상 안에 키포인트가 지적재산권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장이 납득할 만한 걸지 자, 그렇지 않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하향 조정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누를 수 있는 점도표의 모습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FOMC는 의원들의 점도표에 따라서 시장이 흐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점도표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대조표 축소 이것도 언제 좀 종료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시장에서 완화적 기조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 시장은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보시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선은 살짝 간통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전날에 윗꼬리를 메워준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양봉을 주길래 사실 제가 새벽에 깨서 봤거든요. 양봉을 주길래 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밀어내더라고요. 밀어내서 결국은 전일 종가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시장에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5일선이 우상향을 틀었고요. 또 21선이 눕는 과정 속에서 캔들이 그 위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5일선과 21선의 골드 크로스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재료가 부재한 상태란다면 결국 재료가 나올 때까지 시장 기다릴 거다. 결국 FOMC에서 얼마나 완화적 기조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살아나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양봉이 하나 큰 게 나와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캔들과 이격을 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다시 캔들과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미국장이 만약에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하면 요때 상황처럼 요때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으려고 했던 그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살아났던 후행스팬이 다시 회귀하게 되면 하락 압력이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과 같이 하루 이틀이 되게 중요하다 했던 것처럼 또 다우지수는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 변화 없죠. 당연히 일봉이 변화 없으니 월봉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월봉을 보여드릴까요? 저는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 시장, 다우가 갔던 시장의 목표치가 2011년도를 기점으로 제가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을 두고서 목표치를 잰 거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서 맞고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헤드앤숄더가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계속 관측하는 것도 주가가 계속해서 버티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더라도 월봉이 이런 식으로 완성돼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를 좀 더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원달러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 표현했냐면 1130원은 안 깨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원달러하고 위험자산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가가 위험자산이 뛰기 위해서는 원달러가 1110원을 깨고 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원달러가요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내려올 듯 하더니 결국에서는 고점을 높였어요. 지금도 고점을 높이고 그 지점에서 횡보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됐다는 거고 환율에 자꾸 이런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위험자산이 결코 랠리를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시는데요. 원달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제가 후에 이렇게 추세선을 쫙 그어놨죠. 지난번에도 한번, 요때도 한번 계속 요 자리에서 추세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겼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확대해 보면 이 추세선 안짝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3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만약 1130원이 지지선이 돼서 다시 양봉을 세워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 번째 양봉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위험자산에서 시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는 것을 원달러에서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봉상,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앞으로 이틀 더 봐야 되겠죠. 특히 이 원달러의 흐름을 보면 낮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려옵니다. 근데 밤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외 시장이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누군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역외 시장에서는 계속 방향을 주죠. 이런 때가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그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은 한 5, 6원 정도 차이지만 그때는 10원 정도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죠. 그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시점을 계속 탈피하면서 추세선을 벗겨가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원달러가 시장의 방향성을 정말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주가가 위험해서 가겠다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추세선 제가 이걸 이제
넓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요 선입니다. 요 선이 요 저점, 요 저점입니다. 그걸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만들어낸 저점이죠. 그러니까 요 저점이 1110원이니까요. 이게 완벽하게 무너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무너진다면 위험자산 한번 시세를 주겠죠. 그렇지 않다면 위험자산에 지금 버티는 거는요. 어쩌면 시장의 움직임이 한 번에 내려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시장에서 아주 핵심은요. 요 3일 동안 제가 아마 기준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준선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26개까지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시소로 말하면 딱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매수 쪽으로 기우느냐, 매도 쪽으로 기우느냐인데요. 기준선에서 수평구간에서 거의 뭐 3일을 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완전히 깰 뻔했는데 다시 올라왔죠. 그렇다면 다시 올라온 이 지수가 기준선 부분까지 왔느냐 본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과 좀 더 공간을 떨어놓고 아래권에 생긴 상황이죠. 만약에 정말 가고자 한다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후행 스팬은 여전히 캔들에 갇혔습니다. 역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횟수를 4,500원 했지만 기존은 매도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물에서도 매도였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행보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마도 MSCI에서 중국 A주로 비중 확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대한 고점에서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했다가 회수하면서 물량을 줄이는 이런 전략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잘 관찰하시면 또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시장 방향성은 적절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